9월 18일 수요일 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저녁 식사들은 다들 하셨죠?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9월달에 명절 연휴도 끝나고 또 시장에는 연휴 끝나자마자 또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뭐 나름대로 좀 변동성이 있는 장세가 연출이 되니까 조금 그래도 시장에는 활기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전일 미션 종목들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고 내일 또 공부할까 한번 해보죠. 자, 전일 미션 종목 중에는 신규 상장주 라닉스, 하나금융, 13호, 이벤트 섹터 관련주들은 꼭 관심 있게 봐줘야 된다. 그리고 NK물산, 투비숲, 엑시콘 뭐 간단하게 별다른 종목이 없기에 열병주들이 거의 뭐 시장을 장악했기에 이 정도만 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라닉스 같은 거는 모습이 좋았죠. 이리저리 휩쓸리기 싫은, 즉 이런 뭐 열병 테마주들이나 이런 것들에 휩쓸리기 싫은 사람들은 아마 오늘 라닉스에 집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이벤트 섹터주를 볼 때는 신규주를 특히 얘기할 때는 항시 신규주는 의외성이라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시 관심 있게 봐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관이 버리고 뭐 투자자들이 버린 종목이라도 관심 있게 보라. 그래 오늘 뭐 라닉스 공략하신 분들은 뭐 나름대로 수익은 좋았겠네요. 저희들은 아침에 일병 관련주 때문에 좀 뭐 거기에 치중한다고 보지를 못했는데 좀 아쉬운 게 오후장에 공략할 거라고 말을 해놓고 오후에 일을 좀 보고 오니까 그 일을 잠시 보고 온 사이에 저점을 찍어주고 올라가 버리더라고. 그게 좀 아쉽죠. 자, 공모가보다 좀 위에 시가가 적정이 됐죠. 오늘 보면 공모가 6천인데 시가가 7,100원이니까요. 그래도 관심은 많이 받았네요. 그죠? 기가들이 다 버린 종목이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쓴 종목이고 밴드 하단에 잡힌 종목이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칼을 들이치게 세운단 말이죠. 오늘 라닉스가 이렇게 힘을 쓴 이유는 일단 열병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흔들린 그런 모습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상위 그룹 어제 제가 테마주 설명을 하면서 열병 테마주 설명을 하면서 상위 그룹만 일단 최우선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오늘 보면 거의 상위 그룹 쪽 애들만 어느 정도 살아남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힘을 못 썼죠.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라닉스가 오늘 힘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출발해서 20% 이상까지 치켜 세워준 시간이 얼마 안 됐죠. 10시 정도밖에 안 됐죠. 됐는데 아침 타이밍을 놓쳐서 오후장에 볼래는 이 타이밍을 식사하고 제가 좀 일 좀 본다고 갔다 왔더니 여기에 찍어주고 바로 상가까지 올라가는 이게 좀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아침에야 뭐 열병 관리주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바빠서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좀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지 오늘. 라닉스에 대해서 배울 점은 역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속담으로 말하면 뭐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뭐 정확한 키워드를 말을 하면 남들이 버리는 종목이라도 절대로 버리지 말고 관심권에 꼭 두라. 특히 신규 상장주 같은 것은 양날의 칼이니까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라닉스가 상한가를 계속 유지를 해줬으면 내일 모레 이번 주까지도 볼 수가 있는 종목이었는데 그리 되지 못한 게 좀 아쉽네요. 그래도 오늘 뭐 라닉스 공략하신 관심권을 가지고 공략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를 냈지 싶습니다. 하나금융은 뭐 어차피 따라 붙는 거니까 별 신경 쓸 건 없었고 NK물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봅시다.
오늘 시가가 플러스 0.4, 시가가 좋았네요. 0.4%. 저들이 시간에서 플러스 2%인가 올랐지 않나 싶은데, 0.4%. 고점이 플러스 9.5%. 차트 한번 볼까요? 시가가 참 좋았네요. 그 보합 근처에서 출발해 됐으니까. 뭐 불과 한 1, 2분, 한 5분 안쪽에 뭐 다 끝이 났겠군요.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오늘 조금 시장이 좀 괜찮았다면 10%대만 뛰어넘었다면 요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는 가준단 말입니다. 이게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좀 그렇죠. 그래도 이런 종목을 공략할 거라고 우리가 선택을 한 점에 있어서는 NK 무쌍같은 것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라닉스와 같은 개념이었죠. 즉 전일에 한가까지 맞은 이 종목을 남들이 다 버린 종목을 한쪽 옆구리에 두고 있다가 간식에 두고 있다가 공략을 해서 수익을 챙긴다. 그래서 유능한 트레이더는 음봉을 좋아한다. 양봉에서 양봉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수익 폭도 좀 작을 뿐더러 항상 많이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물론 음봉도 위험하죠. 사람들이 겁을 내니까. 하지만 그 겁을 내는 음봉을 공략해가지고 양봉에서 팔아먹으면 수익이 훨씬 크지요. 그래서 색깔이 바뀌는 그런 트레이딩이 수익은 큽니다. 투비스포트 한번 봅시다. 투비스포트는 시간 내 시가가 플러스 2.5%. 이게 어제 한 시간에서 한 2%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양봉에서 잡지 말고 때려서 음봉에서 잡아서 들어가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받쳐주는 종목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점까지는 찍어준 것 같네요. 2600까지는 안 찍어줘도 찍어주고 조금 말아준 모습인데, 봉으로 따지면 큰 폭의 흐름, 플러스 2% 시가, 저가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것이 뭐 한 5% 뛰기, 이 캔들 자체 하나가 5% 정도 폭이 밖에 안 되니까 큰 흐름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거래량 자체가 33만 주 밖에 안 되니까 큰 흐름이 나타날 수가 없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번쯤은 반등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지션은 되긴 되는데, 조금 중순이 넘어와서 조금 그게 좀 아리까리합니다. 만일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2,600원 정도를 짧게 손절 푹 잡고 한번 보죠. 그리고 엑시콘은 오늘 뭐 별다른 흐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시가가 마이너스 3%에서 출발했군요. 마이너스 3% 출발해서 고가가 플러스 0.7%, 종가가 플러스 0.7%, 종가가 고가네요, 그죠? 큰 폭의 흐름은 안 나타내 줬지만, 자, 이런 지점, 이 꼬리 지점, 6,500원 근처 꼬리 지점이 공략해 들어가는 것은 좋았을 것 같은데, 저가가 마이너스 4.9%, 그러니까 시가 마이너스 3%에서 1.9%, 2% 정도 밀려가지고 이제 올라간 거네요. 따지고 보면 이 꼴에서 들어가신 사람들은 한 5% 정도 수익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더라 해도 힘이 약하죠. 기술주는 이 정도는 힘이 약하단 말입니다. 힘이 약해서 좀 쉽게 올라가줘야지. 그래야 다음 뭐 한번 음봉을 내려주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 봉은 힘이 약해요. 시가가 마이너스 3% 출발해서 공략하기는 조금 난해했지 싶습니다.
왜냐면 시가 양봉으로 출발해서 음봉에서 들어가는 게 더 좋은데 시가가 마이너스 3%대 출발했으면 진입하기는 조금 어려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봉으로 출발해서 음봉으로 하방으로 한번 밀어주고 다시 양봉으로 올라가야 땅을 한번 탁 쳐주고 올라가야 이게 반등력이 좋은데 말이죠. 미리 처음부터 축 처져 가지고 올라가려니 안 올라가지죠. 잘 올라가려니 잘 안 올라간단 말입니다. 시가가 음봉으로 출발하는 것은 파급력이 좀 약하죠. 특별한 경우의 종목이 아니고서는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몇 번 아마 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음봉 같은 것은. 자, 그래 엑시코는 뭐 공략하기는 좀 어려웠겠지만 공략하신 분이 계시다면 역시 뭐 이 꼬리 부분을 깨면 당연히 물러나야 되죠. 안 깨면 뭐 몇 프로 먹고 뭐 나오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점 종목이 안 죽고 살아나 준다면 좀 끌고 가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죽으려면 그냥 요렇게 죽어버리지 뭐 양봉을 안 내준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양봉이 좀 컸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미션 종목은 뭐 라닉스는 나쁘지 않았고 하나금융은 그냥 보는 거니까 필요 없었고 NK물산도 뭐 나름대로 시가 출발해서 9% 고점이었으니까 아침에 공략하시면 좋았겠고 투비소프트는 큰 변화는 없었고 뭐 엑시콘도 나름대로 뭐 나쁘지는 않았네요. 사실 어제는 참 종목을 선정하기 어려운 날이었는데 일병 관련주들이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자, 뭐 그래도 나름대로 뭐 미션 종목들은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내일 종목들 한번 미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차트는 셀바스 AI라는 차트입니다. 조만간에 거래가 아마 될성 싶으니까 한쪽 구석에 올려놓고 뉴스 같은 걸 혹시나 빠져먹고 못 볼 때라도 잘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한쪽에 올려놓으십시오. 자, 내일 미션 종목 보기 전에 현재 시장 상황 간단히 봅시다.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까지 시장 상황, 자, 전일 추석이 끝나고 장이 시작된 뒤에 사우디 피습으로 인한 한국 석유의 상승세가 좋았지만은 내달까지 복구를 한다는 뉴스 때문에 아침부터 하락으로 접어들었죠. 그러면 뭐 일단은 이것은 뭐 어느 정도 이슈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가 사라지면 이 종목도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더 이상 악화가 안 되고 확산이 안 되고 정리 단계로 들어간다니까 뭐 당분간 이 종목 보지는 않아야 되겠죠. 자, 한국석유 뒤를 이어서 지금 그 뒷날에 지금 열병주가 다 시장을 장악을 했는데 통계적으로 볼 때는 이급에시 지금 통계적으로 대장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날짜에 점상을 유지하는 모습 또한 이글벳이 더 좋았습니다. 오늘도 점상을 유지하는 모습은 이글벳이 훨씬 더 좋았는데 최시스보다 역시 이글벳이 신용이 되니까 신용 물량을 닦아 집어넣은 사람들이 매도 욕구가 강하죠. 하루에 30%를 먹었으니까 크죠. 근데 뭐 물량이 어제도 별로 안 나서 별로 점상 풀어지지 않겠나 싶더만은 오늘 이글벳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죠. 근데 최시스가 오늘 강력하게 점상을 유지했는데
오늘 이글벳은 체시스 때문에 살았죠. 체시스가 흔들리지 않고 잡아줬기 때문에 이글벳은 뭐 그냥 억지로 체시스한테 끌려가는 거죠. 그 외에 뭐 신라 SG, 신라 SG는 어제도 모습이 강한 모습인데 오늘도 모습은 나쁘지 않았네요. 백광 소재. 그 외에 상위 종목에 있던 마니크 같은 종목들은 A그룹 쪽에 있던 마니카 쪽 종목들은 너무 몸이 무겁죠. 몸이 무겁고 우진 BNG 뭐 이런 종목은 조금 브랜드가 떨어지고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열병 관련주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목요일이죠. 연휴 뒤에 첫 목요일인데 내일의 관건은 열병 관련주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가 관건이겠죠. 내일까지 체시스가 점상을 유지하면 이제 100% 100% 수익권이 될 텐데 넘어갈 텐데 뭐 어느 정도 조정은 좀 일어나겠죠. 이제 기다려 봐야 되니까 과연 지금 발생한 열병이 과연 확산을 해 계속 나갈 것인가, 아니면 저 상태로 뭐 혹시 끝낼 수도 있으니까요. 더 이상 뭐 무슨 문제가 없고 확산이 없다면 어느 정도 좀 쉬어야 되겠죠. 기다려야 되겠죠. 자, 내일 뭐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뭐 열병 관련주고 다른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숨을 죽이겠죠. 그래도 내일 최우선 종목으로서는 사실은 열병 관련주를 봐줘야 됩니다. 봐줘야 되는데 목요일이 돼서 좀 매매하기는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미션 종목들은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뭘 가지고 공부를 해볼까 한번 봅시다. 목요일이죠. 목요일 미션 종목. 일단 대지열병 관련주는 일단은 제쳐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일 한번 지나봐야 되죠. 어느 정도 내일 지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이미 힘이 약한 애들은 다 떨어져 나갔죠. 전부 다 떨어져 나가지고 어제 제가 테마주의 설명을 말씀드렸듯이 강한 놈들만 다 지금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서도 내일 강한 놈이 어떤 놈이 될 것인가 표시가 날 것이고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거니까 관심권으로 보기는 보되 내일은 일단 다른 종목분들 위주로 하면서 열병 관련주의 흐름을 유심히 보는 게 좋겠죠. 자, 이벤트 섹터 볼까요? 내일은 어떤 이벤트가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이벤트 섹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도 라닉스 같은 그런 신규 상장주도 있겠지만은 당일날에 하루에 반짝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의외로 또 그런 것들이 성공을 하면 힘이 좋으면 한 주를 또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벤트 섹터는 역시 관심권에 둬야 된다고 했죠. 내일 이벤트가 있는 종목은 동부제철 우죠. 뭐 자본감소 변경 상장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내일부터 거래는 됩니다. 이 종목들은 지금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가가 18,000원 정도 될 거고 저 위에서 출발하겠죠. 동부제철 우는 기준가가 81,000원. 그래서 초보자들도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꼭 매매는 안 하더라도 이런 스타일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잘 보고
자본 감소, 뭐 액분, 액병, 뭐 이런 식으로 된 종목도 시장에서는 썩 뭐 좋은 모습을 안 보이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고 어떤 식으로 흐름이 되더라. 액분은 어떤 식으로 되고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더라.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아니면 한 주라도 사서 같이 동참을 하면서 흐름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이벤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공부하시는 초보분들은 꼭 한 주를 꼭 삽니다. 꼭 한 주를 꼭 사고, 왜냐하면 초보분들은 신규 상장주를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 상장하는 것도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해봐야 안단 말입니다. 해봐야 하면서 이런 게 어떤 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할 때 변경 상장주나 이런 주들이 관심을 받더라, 아니면 영 뭉텅구리가 되더라. 그래서 어떤 시장 상황에서는 좋고 어떤 시장 상황에서는 시장이 안 받아주더라. 이런 것을 직접 매일매일 하면서 참여를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이벤트 섹터에 포함을 시켜서 관심 있게 최우선 종목으로 관심 있게 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를 하든 안 하든 말이죠. 공부하시는 분은 꼭 한 주라도 놓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벤트 섹터 관련들은 자주 나오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났을 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섹터 한번 봅시다. 시간의 강세 섹터.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시간의 강세주, 그래서 시강주라고 합니다. 뭐 어떤 이름을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스스로가 발음하기 좋고 기억하기 좋은 이름이 되니까요. 지금 시간의 강세 종목의 보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얘네들이 이 포진을 쭉 하고 있습니다. 왜 얘네들이 포진을 하고 있을까? 언뜻 가만히 보면 많이 보던 숫자란 말입니다. 글자란 말입니다. 그 유심히 관련주로 좀 분류되어 있는 종목이죠. 어떤 연유로 인해서 지금 뭐 뉴스나 이런 쪽에서는 뭐 특별하게 나온 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뭔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또 놓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디 쪽에선가 뭐 뉴스 쪽에서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시간의 단일가 종목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집합군을 이루고 같이 강세를 보일 때는 분명히 그런 것은 다 테마주 아니고는 없거든요. 그럼 테마주는 뭘부터 가장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대장주를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시간에서 대장주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은 YBMS 플러스 7% 올라 있으니까 이놈이 대장지를 하겠죠. 그 다음 보혜 양주가 플러스 6%, 풍광이 플러스 4%, 포비스TNC가 플러스 3%, 흥국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됐으니까 일단 뭐 내일 뭐 좋은 모습을 보이든 나쁜 모습을 보이든 시간에서 강한 군집군을 이루고 있으니까 한 종목 정도는 내일 같이 봐줘야 되겠죠. 예. 대체적으로 테마주의 지론은 항시 대장주를 먼저 공략해라는 것이 지론이죠. 그래서 YBM넷이 마이너스 7%니까 지금 현재 시간의 강세 프로테지를 보면 YBM넷이 내일도 대장지를 할 확률이 높겠지요. 높겠지요. 그 다음에 보혜양저가 플러스 6%, 분광 플러스 4%. 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유시민 관리주에서는 누가 정확하게 대장이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항시 오락가락했죠. 그래서 내일 YBM넷이 좀 과하게 시가를 띄면 굳이 뭐 YBM넷 같이 높은 걸 하지 마시고 차라리 분간 같은 종목이 조금 야물딱지게 움직이는 스타일이니까 분강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YBM넷과 보혜양주는 신용이 안 됩니다. 풍강과 포비스 DNC 한국은 신용이 되지요. 만일에 얘네들이 뭔가가 살아날 건덕지가 있다면 차라리 신용이 되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 근데 일단 뭐 YBM넷이 대장질을 한다면 YBM넷을 보면서 풍강을 공략한다든지 그래도 상관은 없겠죠. 뭐 크게 파급력을 줄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시간의 강세 종목 중에서 군집을 이루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시간의 강세 종목들 중에서 군집을 이루는 종목이 있다면 거기가 90% 이상은 테마주겠죠. 그러면 그 테마주의 대장주를 미리 지금은 시간에서 높게 시가가 잡힌 종목이 대장질을 하겠지만은 이미 대장질을 하고 있죠. 시간에서는. 그러나 그건 오늘 이야기입니다.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내일이 되면 시가가 서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강이 오히려 시가가 높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흥국이 너무 높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시간에서 정해진 서열이 그 다음날에도 대부분 그 서열을 유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뭐 통계적인 속성이라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큰 변화 없이 이 정도의 룰을 서로가 지킬 겁니다. 하지만 관건은 과연 얘들이 내일 전체적으로 움직일 만한 큰 무슨 이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내일 되면 나타나겠지만 그러면 속도 면으로는 풍광이 훨씬 빠를 수도 있고 그렇죠. 보혜는 몸이 무겁죠. YBM에서 신용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내일 시가가 어떤 식으로 시가가 잡혀주고 시간의 시가와 내일 아침 시가의 흐름을 보고 대장이 바뀌는지 바뀌었다면 그 바뀐 대장과 전일의 시간의 대장과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런 걸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초보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뭐 시간에 시강주 세트는 저 정도로 하죠. 얘네들은 좀 힘이 없는데 일단은 테마성을 띈 종목은 관심 있게는 봐줘야 되거든요. 정책주 세트 한번 봅시다. 문 대통령이 뭐 2022년까지 뭐 1.7조 원을 투자를 해서 콘텐츠 분야, 뭐 미디어 분야를 키워 나가겠다라고 천명을 한 모양인데, 뭐 요즘에는 뭐 이런 콘텐츠 관리주들 안 그래도 관심을 많이 받죠. 단지 좀 힘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죠. 힘이 없죠. 자, 그러면 한번 어떤 종목들이 지금 관심을 받는지 일단 한번 나열을 해보고 순서를 한번 정해보죠. 오늘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초록뱀, 사마네트웍스, A스토리, 그리고 SBS, SBS 콘텐츠, 소리바다, 뉴,
위즈윅 스튜디오, 스튜디오 드래곤, 텍스트, J 콘텐트리. 현재로 지금 뭐 분류가 되어 있는 애들의 뭐 면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 함화가 돼버렸네. 이거 삼화입니다. 삼화. 함화가 아닙니다. 오늘 관심을 그 정책적인 뉴스로 인해서 관심을 받고 조금 파급력을 가장 높게 내준 것은 초록뱀이 단연 이제 17% 정도로 가장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가장 많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 뒤는 이제 사만 네트워크스가 그래도 나름대로 시가 13%까지 올라갔다 8%까지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A스토리, 그 다음에 SBS 콘텐츠, 그 다음에 소리바다, 뉴, 뭐 이 정도 순서대로 쭉쭉쭉쭉 이제 나왔는데, 가장 강했던 종목은 그래도 초록뱀 정도가 되겠네요. 초록뱀은 시간에서도 3% 정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책주 섹터를 한번 보자는 것은, 내일 10병 관련주가 과연 내일도 강세를 유지한다면 얘네들은 크게 뭐 힘을 쓸지 못할 확률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내일 10병 관련주들이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우당탕 이렇게 시장을 우당탕 하고 있으면, 뭔가 또 시장에 새로운 테마가 중심을 잡아주던 것이 좋지요. 그런 관점에서 그냥 보자는 겁니다. 얘네들은 특히는 얘네들은 큰 파급력이 없고 좀 끼가 없죠. 급등주 개념으로 보면 뭐 1에서 10으로 강도를 나눈다면 얘네들 강도는 5 이하, 4 이하 정도 되죠. 큰 강도의 폭이 없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군집을 이루는 종목은 관심권에 봐줘야 된다. 군집을 이루는 종목들은. 군집을 이루는 종목들. 그 이유는 테마성을 띈 종목들은 매매를 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시장이 정시라는 게 너무나 불확실한 시장 아닙니까? 이 불확실한 시장에서 만약에 대장주라는 것이 정확하게 빛을 내주고 그 밑에 동생들을 추종 매매한다면, 대장주라는 어떤 여기 등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의 흐름을 보고 동생들을 요리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테마주는. 이렇게 어디에도 믿을 거 없는 이 우리 시장에서, 정시에서 뭔가 하나가 제시를 해주고 있다면, 그 제시를 하는 것에 따라서 팔고 사고를 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를 해준다면 참 매매가 쉽단 말입니다. 매매가 개별 종목 한 종목을 매매를 한다면 그 한 종목의 수급의 흐름이나 뭐 보조선, 보조 이평선, 뭐 별거를 다 보면서 온갖 뭐 저점 고점 따지면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 테마주는 대장주만 잘 보면서 동생들을 매매하기가 참 쉽기 때문에 초보자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로는, 만약에 큰 이슈를 일으키는 대지일병주 같이 큰 이슈를 일으키는 테마주를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그걸 잘하면 큰 수익을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항시 집합군을 이루는 테마성을 띈 종목군들은 항시 관심 있게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제주 섹터는 뭐 다른 것들은 볼 건 없고, 뭐 초록뱅 정도 시간에 3% 정도 올라 있으니까 내일 한번 봐주는 게 좋겠죠. 내일 뭐 10병주가 좀 꼬꾸라지면 뭐 조금 얘네들도 어느 정도 파동은 한 번 정도는 일으켜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 얘네들은 누가 대자이고 누가 뭐고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없으니까 내일 분위기에 따라서 때로는 뭐 소리바다가 툭 튀어오를 수도 있고 에이스토리가 툭 튀어오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면은 있습니다. 단지 초록뱀 같은 경우는 뭐 오늘 기관들도 54,000주를 샀고, 사마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이 16만 주를 오늘 샀고,
에이스토리도 46,000주를 사. 기관들은 다 샀죠. SBS 콘텐츠는 안 사고, 소리바다 안 사고, 뉴 14,000주, 위직 63,000주, 스튜디오 드래곤 54,000주. 어, 대체적으로 보면 기관들이 오늘 다, 이 관련주들은 다 약간씩은 매수를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뭐, 내일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죠. 얘네들은 뭐 크게 목을 매달고 뛰어들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일단 뭐 초록뱅 이놈 한호만 보는 것이 좋겠죠. 현재로서 뭐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다음은 기세주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덕산 데코피아, 이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했던 종목이죠. 아마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신고점을 쓰는 종목인데 시간 내에서는 그냥 보합입니다. 오늘 10%까지 지켜 세우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 끝까지 밀어붙여서 장을 마감하는 이런 모습이 좀 인상적이네요. 시장이 혼란스러워도 이런 기세주들은 살아남는단 말이죠. 개별 쪽으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장이 뭐 하나가 흥하다고 해서 예를 들면 대제열병이 흥하다고 해서 다른 데로 다 죽는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각각의 재료를 가진 종목들, 재료주나 기세주, 기술주 이런 애들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각자의 길을. 그래서 종목의 다변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열병이 나타났다고 해서 열병에다 목숨을 걸지 말란 말이죠. 자, 테코피아는 뭐 우리가 계속 봐왔던 종목이고 오늘 새로운 신고가를 쓰는 종목. 기간이 오늘 57,000주를 담았군요. 그 정도만 확인을 하고 뭐 수도권 없죠. 수도권 없죠. 보고 있다가 수급 흐름 보고 천천히 하면 되죠. 스타일을 보면 아침에 땡 하니까 땡 해갖고 조금 탁 끌어올려주는 이런 맛이 있네요. 그리고 땡 할 때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낫겠죠. 이런 세세한 흐름, 땡 가만히 있는데 이런 흐름 툭 치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 그럼 보이면 그때 들어가도 됩니다. 굳이 뭐 세상을 잡아먹을 듯이 막 아침부터 막 달겨들지 마시고요. 다음은 일진홀딩스. 일진홀딩스도 이것도 계속 우리가 그저께 했나요? 그저께 한 종목이죠. 우리가 이날짜 공략했나요? 이날짜 공략 아마 보유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제법 올랐네요. 그죠? 한 6.8%, 한 7% 가까이 올랐는데 가만히 놔두면 되죠. 가만히 놔두면 되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시간에서도 또 1.9% 올라 있단 말입니다. 올라 있단 말이죠. 가만히 놔두면 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을 설명을 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또 어떡할 끼라고 또 하라고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실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종목들 참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제 많은 동영상들 중에 보면 이런 유사한 종목들 많이 했고 그 종목들이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적을 우리가 많았었습니다. 가는 놈한테 한 표를 더 던져주고 같이 가는 거죠. 기관들은 별 순대는 없고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는 모습이군요. 12만, 11만, 5만, 9만, 9만, 10만 거의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하고 있다가 결정적 시기에 장대 양물 크게 낼 때는 기관들이 툭 집어넣지요. 그러면 그때는 팔아야 되는 자리죠. 개인들은. 이 종목은 뭐 유인텍 이 종목은 말입니다. 받아줘야 되는 종목인데 유인텍과 투비소프트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한 번은 봐줄 수 있단 말입니다. 내일 한 번은 봐줄 수 있다. 유인텍 시간에 플러스 0.6% 시간에서 올라와 있는데 오늘 떨어진 폭이 한 종가가 마이너스 10%. 한 번은 내일 공략할 수 있는 자리, 살아나면 보유를 하면서 끌고 가야 될 약간 스윙 계통의 흐름입니다. 일단 유인텍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되 반드시 분할로 3분할로 대응을 하시고, 역시 덕산 같은 것도 한문에 푹푹 집어넣지 마시고 3분할, 얘네들 조금 기세적 섹터는 한 번에 푹푹 승부를 걸지 말고 항시 분할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변심의 싸대기를 두드려 펼지 모른단 말이죠. 즉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덕산이나 태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늘로 오르고 있는 종목인데 언제 변심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잘 예쁘게 이렇게 쇠가 만발에 빠지게 조금씩 이렇게 아주 맨날 며칠로 올리놨는데 하루 만에 꼭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런 게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시 조심해야 된다. 조심.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오늘 섹터가 네 가지 섹터, 이벤트 섹터, 동부제철과 동부제철우, 일단 흐름을 봐줘야 될 것이고, 중견 트레이더, 뭐 주식 한 10년 이상, 한 20년, 10년에서 한 20년 사이 이렇게 좀 중견적으로 주식을 하신 분들은 뭐 이런 것을 잘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면 될 것 같고, 초보분들은 한 주 정도 사가지고 요래저래 어떻게 움직이는가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동부제철은 18,000원, 동부제철호가 81,600 기준가가, 이럴 때는 동부제철 우같이 비싼 거를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그리고 뭐 요즘에 우선주가 더 잘 받아주죠. 그래서 내일은 뭐 잘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강주 섹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에, 오늘의 시장은 열병주들이 장악을 했는데 장이 끝나고 시간 외에서는 얘네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꺼내서 보자는 겁니다. 왜냐면 특별하게 뭔가 현재로서는 튀어나온 게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흐름을 잘 보고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시간의 시가와 대장과 아침의 시가를 봐서 대장을 한 종목이, 그 둘의 상관관계 어떻게 되느냐, 시간의 대장질을 하고 있는 종목이 그 다음날도 똑같이 시장도 똑같이 대장질을 하게끔 시가를 만들어 줄까? 과연 시장은 통계적 속성을 따를 것인가? 그런 것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정책주 섹터는 이 힘이 없는 애들을 굳이 한번 보자라고 하는 이유는, 내일 어느 정도 열병 관련주들이 정리가 되는 어떤 약간 또 목요일이고 그런 날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왕이면 정책을 등에 업은 애들이 조금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보자는 겁니다. 얘네들이 아주 강하고 급등기세가 좋아서 보자는 게 아니고 어, 그 상관관계를 이해를 하란 말입니다. 다음 기세주 섹터는 가는 놈이 좋고 받아주는 놈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분할로 하고 자기가 양봉으로 유지가 돼 준다면 보유, 분할로 접근을 했는데 손실폭 5%를 벗어나면 미련 없이 잘라준다. 그런 전략만 유지하면 되겠죠. 자, 연휴가 끝나고 나서 시장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병관리주가 천하를 집어삼킬 듯이 어제 그렇게 했지만 역시 단 하루 만에 떨어져 나가려다 떨어져 나가고 뼈대만 지금 남아있죠. 시장은 그렇습니다. 영원히 피는 꽃은 없고 또 영원히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시 저희 리딩을 하는 우리 회원들한테도 제가 처음 가입하시는 분이나 경력이 짧은 사람들한테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항상 확정 매도하는 연습을 하라. 5% 수익을 주면 탁 챙기고 조금 욕심을 부렸더라도 뭐 20% 30% 갈 거라도 10% 수익을 주면 탁 챙기고 그래 꼭 손에 쥐고 있고 이런 자꾸 수련을 하라고 제가 요구를 하죠. 근데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 뭐 주식하다가 손실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그 조급함을 이기는 순간부터가 돈이 되는데 그 훈련을 시키는 건데도 그걸 잘 따라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게 가는 것이 조금씩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빠른데 참 어렵지요. 그걸 이리 이해를 시키고 하기까지에는 말이 좀 옆으로 흘렀습니다만은 시간도 좀 많이 흘렀군요. 내일이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변동성이 많은 날이죠. 주축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안 좋은 주의 한 축이죠. 그래서 주축으로 볼 때는 내일 굉장히 안 좋은 축의 날이다. 월축으로 볼 때는 내일이 9월 19일이니까 썩 좋지는 않죠. 15일을 넘어간 중순 이후부터는 월축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매수보다는 매도의 관점이 자꾸 많아지는 그렇게 시소가 기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을 할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청산을 할 때는 내가 청산을 해야 되겠다 마음 묻는 순간에는 미련 없이 시장가로 탁 던져야지 그냥 질질 끌고 그러지는 마세요. 그래서 간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상한문의 실전운용법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들 화이팅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제였습니다.